7년 동안 교제하고 결혼에 꼴이 난 동갑내기 30대 부부. 딸 둘을 낳으며 행복한 가정 생활을 꾸려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의 지나친 관심과 간섭으로 가정의 평화가 깨졌다고 하는데요. 시아버지는 신혼 초부터 아내에게 매일 안부 전화를 하고 주말마다 와서 자고 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게다가 손녀들 앞에서 딸은 필요 없으니 아들을 낳아야 한다며 임신을 강요하기도 해 아내는 무척 힘들어했는데요. 명절을 앞두고 몸살에 걸린 아내는 차례 음식을 간소하게 준비하자고 제안하지만 시아버지는 차례 준비를 대충 하려고 한다며 빨리 시댁에 내려오라고 며느리를 심하게 나무랍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평소 쌓여왔던 감정이 폭발한 아내는 남편과 이혼까지 고민하는데요. 시부모의 지나친 간섭과 잔소리도 이혼 사유가 될까요? 네, 오늘 이 사건 상담실에서는 시부모, 특히 시아버지와의 갈등으로 이혼까지 고민하는 30대 여성의 얘기인데요. 이혼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시부모와 특히 이제 시아버지와 갈등이 고래 깊어진 이유가 뭔가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30대 초반이고 예. 7살, 5살 딸 둘을 두고 있답니다. 근데 보통 저도 이제 남자분들이 집에 계시면서 좀 살림에 많이 간섭하는 그런 남자들도 있다는,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이분은 자신의 아내가 아니라 며느리 살림에 많이 간섭을 하신 것 같아요. 뭐 시댁에 내려와라, 전화도 날마다 하고 주말마다 시댁에 와서 자라 그러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인 그 이분의 남편이 직장 옮기는 문제까지도 간섭을 하는가 하면은 이게 결혼해서 사는 아들 내외 옷차림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시고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라는 것까지 일일이 간섭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좀 애정이 지나치다고 하셔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이 아내분에게는 너무 큰 스트레스로 왔던 거죠. 예. 근데 특히 이 아버님이 전형적으로 이제 가부장적인 어떤 기질이 있으셨는지 집에 이제 아들 반드시 있어야 된다. 네. 딸만 둘이 낳았었는가 본데 네, 딸 네. 앞에서도 아들 낳아야 된다고 이 며느리를 다그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내 되시는 분이 가장 힘들었던 게 그 부분 같아요. 이미 딸을 둘을 낳았는데 툭하면 이 시아버지 되는 사람이 야, 더 늦기 전에 아들 낳아야 돼. 그 뭐 아들 낳고 싶어서 막 낳나요? 그러고 또 야, 셋째 계획 아직 없냐? 자, 이번 달에도 소식 없냐? 이거는 시아버지가 할 얘기 아니죠. 근데 예. 거기에 더불어서 그 손녀들 두 명 앞에서 아들 있어야지, 딸 다 필요 없다, 다 키워봤자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 할아버지는요 앞으로 이 두 손녀한테 저 상처 줬기 때문에 아마 이제 두고두고 이제 원망 듣고 절대 좋아하지 않는 할아버지 될 거예요. 이거 깜짝 놀랐어요. 이거 요즘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딸 소용없다. 아들만 필요하다 막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그 며느리는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겠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갈등이 이제 폭발하는 계기가 있었는데 이번 설 명절을 앞두고 갈등이 정말 심하게 생겼다면서요? 네, 몇 년 전부터 이제 평소 시어머니가 좀 몸이 많이 아프셨나 봐요. 그래서 아내분께서 모든 제사를 다 맡아서 차례상을 준비를 했던 거죠. 근데 이번에 몸살 감기에 걸리면서 좀 간소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흔쾌히 허락을 한 겁니다. 예. 근데 시아버지는 정반대였습니다. 전화해서 1시간 반 동안 간소, 너 사겠다고, 차례상을 사겠다고,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1시간 반 동안 막 잔소리를 하시면서 이번에 설 연휴 기니까 금요일 날 빨리빨리 내려와라. 장 받았으니까 와서 음식만 차리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그게 음식 차리는 게 결코 쉽지 않거든요. 차례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모든 차례상은 시어머니와 아내만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불편하고 불만인 것입니다, 지금. 예, 오늘 이제 금요일이니까 오늘 내려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빨리 내려와라 이렇게 얘기를 다 갖췄는데, 근데 이 남편도 그 아내 편을 안 들어줬는지 남편이 정말 또 섭섭하게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남편도 똑같이 그렇게 한 거죠. 예. 제가 추측하건대 그 할아버지도 아버지한테 똑같이 했을 겁니다. 이거는 뭐 행동이라고 하는, 인간 행동이라는 것은 어디서 딱히 보고 배우지 않은 한 절대 어디서 떨어질 수 없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결국은 자식의 건강이라든가 자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본인의 주장만 하신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차례가 중요하고 음식은 대충 만들면 안 된다고 하는 거 1년에 몇 번인데 그걸 안 하느냐라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여태까지 다 해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게 또 남편한테 전염이 돼갖고 똑같이 남편도 까딱 안 하고 TV만 보는 명절날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부전자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아버지 모습 보고 이제 아들도 그렇게 하고 제사 또 중요시 여기고 뭐 그런 모습인데 아내가 정말 이제 섭섭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아내의 궁금증이라고 할까요? 아내분이 이제 그 시아버지의 간섭과 잔소리에 많이 지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의 지나친 간섭과 잔소리가 이혼 사유가 될까요? 라는 것을 궁금증 하나를 보내셨고요. 두 번째는 남편과 시아버지에게 그럼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아내의 궁금증인데 저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시아버지의 간섭과 잔소리가 결정적인 이혼 사유가 안 될 것 같아요. 민법에서는 이혼 사유가 가능한 것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민법 840조를 보게 되면요. 본인이 어떤 시부모라든가 아니면 장인 장모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혼 사유가 된다라고 아예 적혀져 있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무조건 뭐 시어머니나 시아버지가 잔소리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이혼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이런 어떤 잔소리나 간섭이 정말 부부의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러니까 굉장히 좀 심각할 정도로 그런 침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뭐 모욕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잔소리를 하긴 하는데 그게 거의 강압에 가까워 가지고 정신적인 학대의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할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이혼 사유가 될 수가 근데 있습니다. 제가 아까 왜 양 변호사님 왜 그냥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냐면 보통 시부모님들 아버님 어머님이 한 마디씩 하거든요. 기분 나쁜 말도 하게 되고 그러는데 그것으로 이혼 사유가 될까 하는데 이제 심히 입은 이제 며느리 입장에서는 간섭받고 침해됐다고 봤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되냐고 이제 질문을 해왔지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요. 어지간한 잔소리로 예. 법원도 이혼이라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우리가 흔히 말해서 범죄라고 할 수 있는 폭행이나 범죄라고 부를 수 있는 정도의 모욕 정도가 있었을 때 이혼 사유가 된다라고 지금 우리 법원은 밝히고 있는데 저는 이 경우에는 될 수도 있다는 쪽에 오히려 가까워요. 다른 것보다도 딸들이 7살, 5살 정도면요.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얘기를 듣는지. 근데 그 두 딸들 앞에서 이 딸들이 필요 없다. 아들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단순히 웃어넘길 얘기가 아니라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아동 학대 수준이 될 수가 있어요. 본인의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두고두고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로 부모들에게까지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정도가 됐거든요. 예. 저도 이런 일들을 직간접적으로 겪어봐서 아는데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라는 걸 저는 이 시아버지께서 아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근데 겁니다. 제가 시아버지 편을 드는 건 아니에요. 아니 들어보요. 뭐냐면 시아버지 입장에 또 생각해 보면 아니 우리 집에 안에 제사 잘 지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시 여기는 건데 우리 집안의 문화다. 그런데 제사도 안 지낸다? 이거 말이 안 된다. 오히려 며느리로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지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 부모님 입장에서는 뭐 네. 명절 차례상 지내는 게 1년에 많아야 한 번이나 아니면 2번 정도인데 그거를 못 버티느냐, 그거 좀 못하느냐, 그 정도는 좀 정성을 다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그 뭐 며느리 입장이라든가 이런 입장이 되면은 그 한 번이 너무너무 견디기가 또 힘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그다음에 그냥 지금 이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이 사례도 마찬가지지만 단순하게 그냥 명절 때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시아버지가 안부 전화하라고 매일같이 전화하라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자고 가라고 할 정도다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앞서 이제 양재열 변호사님도 말해주셨지만 그냥 그 시아버지나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냥 편하게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의 스트레스라든가 아니면 정신적인 어떤 그런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좀 조심하는 게 좀 두 필요하지 분의 얘기를 않습니까? 들어보면 이혼 사유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아내가 만약에 주장을 해서 이혼이 된다고 하면 남편하고 시아버지까지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겠군요. 그러면. 지금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부전자전이었다고. 그러니까 이 경우에 또 제가 이혼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가 시아버지가 그렇게 했었을 때 중재를 남편이 못 해준 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를 막았었어야 되고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아줬어야 되는데 이거를 중재를 전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이혼이 갈 수도 있는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더불어 이제 아내분께 꼭 한 말씀을 드리자면 너무 착해지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조금 더 못되게 굴고 이 정도 경우면 전화 거부하시고 못 간다고 좀 딸라딸라 말했어요. 왜 사건 반장까지 사연을 보내셨냐면 그게 너무 견디기가 힘드신 거예요. 안 하고 눈 감아버리면 되는데 하시면서 힘드시니까 이거 이혼 사유 대여까지 물어보신 건데 딱 자르십시오. 예. 근데 어떻게 잘라요? 쉽지 않아요. 관계라는 게 딱 형성이 되면 네, 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얘기들이 있고 전화가 오면 또 전화를 당연히 받아야 되고 그러면. 또 설 명절 때는 가게 되는 건데 오늘 오죽했으면 오늘 사연을 보내줬을까 싶은데 그러면 이 시점에서 아내에게 우리가 조언을 좀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답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혼 사유도 분명히 되고 이혼했을 경우에 이제 위자료 청구 가능도 하다 얘기하지만 거기까지 가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설명절 앞두고 이혼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근데 예? 이거는 아내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가족들의 역할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특히 남편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각자 명절에 내려갈 때 너는 무슨 역할을 해? 난 음식을 만들 테니까 이제 설거지를 하든지 아이들을 돌봐라 하는 역할을 정확하게 분담을 해줘야 되고요. 그걸 수행을 해줘야 돼요. 대신 너는 며느리니까 뭘 해야 된다는 역할을 강요하면 또 안 됩니다. 예. 그리고 고생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와서 뭐 수고했다라는 말도 좋지만 뭐 아니면 봉투를 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진짜 그 마사지를 해준다든지 어떤 이런 수고에 대한 인정도 해주고 또 아내분도 마찬가지고 남편한테 그런 것들을 인정해주는 이 과정이 있어야 이걸 좀 무사히 넘길 수 있습니다. 매우 좋은 답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실현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내가 이미 남편을 통해서 그런 노력을 했다가 하다 했는데도 안 변하니까 안 되니까 이런 거를 이혼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사례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설득하는 방법 쉽지 않다라고 보이고요. 당장은 지금 아내가 상처받은 거를 치유하는 게 중요하고 또 그다음에 앞으로 더 충돌하는 걸 막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명절에 내려가지 않고 그냥 며느리가 그냥 혼자서라도 집에서 이 명절을 보내거나 아니면 친정에 가시는 게 훨씬 낫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부모님께서 자신의 행동이 며느리에게 정말 큰 고통을 주고 있구나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아버님이 이제 의식 전환을 좀 해야죠. 요즘에 이분이 예. 가부장적인 어떤 그 유교 성향이 뭐 예. 짙다고 봐야 되겠잖아요. 예. 근데 마침 이거 우리 작가님들이 준비해 준 거 오늘 꼭 소개를 해야 되겠네요. 예. 제사는요 식구를 힘들게 하지 말라는 그 유림 종가 500년 종가의 가르침이 있네요. 네. 이 보니까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독립운동가 석주 이상용 선생의 그 현손 이창수 씨가 이제 예. 가업으로 내려오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한대요. 제사 때문에 식구들을 힘들게 하지 말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고요. 꼭 제삿날에는 며느리들만 불러다가 죽으라고 일을 시키는 게 아니고 그 여동생들도 전부 같이 와서 같이 일한다는 거예요. 예, 예. 같이 일한다는 그런 원칙이 있고 뭐 여러 그 제사상도 보니까요. 과일 한 4개 정도, 예, 예. 호 하나 놓고 떡국 정도 하고 그래서 합해서 10개가 안 된다네요. 예, 예. 아주 간소하게 이렇게 하고요. 뭐 심지어는 추석 명절 같은 때는 여행 간답니다. 그래요. 예. 요즘에 이제 여행도 많이 가고 그러는데 시댁의 시아버님이 좀 이렇게 의식 전환할 필요가 있겠다. 뭐냐면 네. 이제 제사도 좀 간소화하고 또 며느리가 얼마나 고생하는지에 대한 부분 생각해서 예. 좀 한 템포라고 할까요? 좀 한 발자국 좀 뒤에 서서 생각해보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김남욱 변호사 얘기했는데 이번 설에는 선전포고를 했으니까 설명절에 안 내려가는 걸로 이제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으로 넘어갑니다.